체험 취재 보통 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언젠가부터 한국 언론의 트렌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웠던 만큼 재밌으니까. 사회 문제를 늘 일으켰던 쿠팡의 업무가 그중에서도 오랫동안 많이 다뤄졌습니다. 기자들도 PD들도 물류 작업장이나 쿠팡 이츠 체험 기사를 많이 냈었습니다. 저는 다 챙겨봤지만 그 누구도 쿠팡 배송을 2주씩이나 주야간을 모두 뛰면서 보도한 적은 없습니다. 이러면 취재라기보단 엔잡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리고 제가 아는 기자들 피지컬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걸 수행한 한겨레 21의 류서구 기자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류서구입니다. 기사는 오랫동안 잘 보고 있었습니다. 네. 한겨레의 아주 거대한 방향성과 가치에 가장 잘 맞는 취재를 잘 하시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친해지려고 하는 말 치고 너무 거창하지 않나요? 예, 좀 거창한 것 같아요. 예,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얼른 듣기로는 자원한 게 아니고 찍히셨다던데. 약간 반반인데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회의는 보통 매우 네. 자발적인 분위기에서 치러지진 않죠. 예, 그래도 저희는 그나마 언론사 중에서는 좀 자유로운 편인데 네. 이 새벽 배송 논쟁이 SNS에서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그때 이 주제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언론사가 취재하고 보도를 하면 좋겠을까에 대해서 저희 팀이 회의를 했어요. 네. 그때 당시에 편집장이 이 2주를 제안을 했고 사실 저는 한 달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 진짜요? 예, 왜냐면 이거를 저희가 하게 된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사실 체험형 기사가 많이 있었어요. 하루 정도 동행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MBC, 뉴스타파 꽤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 새벽 배송 논쟁에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게 건강에 관한 건데 실제로 야간에 일하는 분들이 낮에 일하는 분들이랑 어떻게 신체적인 수치가 다르게 나타날 것인지 이거를 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왜냐면 지금까지 진행한 실태 조사나 이런 것에서는 기사님들의 어떤 인터뷰나 조사 같은 거는 진행이 됐지만 실제로 기계를 차고 했던 조사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알아보려면 최소한 한 달 정도는 해야지 그 수치가 유의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와,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화이트 칼라쟁이들 체력으로는 이거 못 버틴다고? 만약에 한 달을 다 뛰셔가지고 예. 몸에 무슨 탈이 나면 이건 쿠팡 산재가 아니라 한겨레 21 산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네. 뭐 얘기도 있고 또 네. 이거를 2주간 한다고 해서 바로 기사를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보안 취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한 달은 너무 길다. 그래서 2주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결국은 주간 한 주 야간 이렇게 예, 맞아요. 예. 하신 거죠. 예.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땠습니까? 그 취재의 중요한 소재가 그거였으니까 예. 몸을 가지고 얘기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얘기해 네. 주시면 쉬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얘기하고 싶은 게 두 가지인데 네. 저희가 표지를 2주에 나눠서 썼거든요. 하나는 네.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하나는 쿠팡의 어떤 시스템이 거기 일하는 분을 옥죄는지 요 두 가지입니다. 크게 말하면. 첫 번째는 이거를 제가 장비를 세 가지를 찾습니다. 하나는 온도랑 맥박을 재는 이 반지형 바이탈링이라는 장비를 찾고 네. 하나는 시계형 액티그래프는 수면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하나는 24시간 혈압계라 그래서 그 가방처럼 메고 여기 혈압을 24시간 동안 30분마다 재는 거예요. 이거 요즘 영포티들의 애장품들인데 이거 네, 차고 다니는 아저씨들 많은데. 네. 네, 근데 이 혈압 기계가 조금 어려워요. 이게 네. 30분에 한 번씩 1분 정도 안정을 취하고 1, 2분 정도 재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걸 실제로 택배 기사분들이 달고 하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같이 동행한 입장에서 한 거지만 네. 실제 일하시는 분들이 하긴 어려운 어떤 실험이었는데 네. 그걸 차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혈압이 야간에 안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네. 우리가 평소에 이 생활할 때 혈압이 있고 잘 때 혈압은 네. 원래 평소보다 20%더 떨어지는 네. 게 정상이거든요. 이게 이제 디핑 수치라고 하는데 그게 그게 20% 정도 떨어져야 되는데 야간에는 한 13에서 14% 정도 떨어졌고 네. 주간에는 한 17에서 19%. 그러니까 야간이 훨씬 덜 떨어진 거죠. 주간에 비해서. 반대인데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20%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야간엔 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고 있을 때. 그러면
그게 보통 흔히 말하는 심혈관계의 부담입니다. 부담이죠. 예. 예. 그러니까 저 뭐 이런 거 공부 많이 안 했지만 부교감 신경이 일을 덜하게 되면서 잘 때는 좀 낮아진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항상성인 것처럼 계속 유지되면 그렇죠. 심장에 큰 무리가 된다. 맞습니다. 네. 이게 보통 고혈압 환자들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10% 미만이면 정말 이건 문제가 있는 수치인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낮 시간대 일할 때랑 비교할 때 확실히 덜 떨어지는 그 추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주일만으로도. 예. 그것도 사실 네. 첫 번째 한 그 첫 3일 정도는 그 우리가 흔히 해외 가면은 시차 적응하듯이 네. 그 적응이 몸이 안 되잖아요. 바로 야간 하면. 노동 적응하는데 며칠 걸리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대목동병원의 김현주 교수님이랑 같이 요 사전부터 진행을 했는데 예. 이걸 한 3, 4일 차부터 혈압을 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치가 다 4일, 5일 차 때 혈압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느 일을 정도 하고 그 나서. 루틴을 네. 몸이 배우고 나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깜짝 놀라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건 빼고. 예, 그거 빼고. 아 나름 디자인을 좀 하셨네요. 저희도 이제 저희만 하면 그 전문성이 없으니까 좀 체계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리고 예. 이 장비들도 같이 일하신 분들한테 채웠습니다. 혈압계 아. 말고 반지랑 그다음에 액티그래프를 채워서 그 야간에 일하시는 택배 기사분, 주간 기사분 수치를 같이 비교했어요. 아 원래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 기자님도 차고 같은 걸 그분들을 채워드리고. 그렇죠. 예. 그 결과는 어땠어요? 그 결과도 이게 우리가 그 혈압 말고도 혈압은 이제 저만 찼거든요. 네. 근데 이 생체 리듬이라고 해서 하루 중에 심부 체온이 제일 높을 때가 낮 시간대여야 되는데 그 야간에 일하는 기사님이랑 저랑은 야간에 일했을 때는 네. 낮에 그러니까 낮에 제일 높아야 되는데 밤에 제일 높고 그다음에 낮에 일했을 때는 그 반대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그 주간 시간대 생활하는 사람이랑 네. 그 생체 리듬이 정반대로 나타난 거죠. 그리고 이게 그렇죠. 온도가 제일 높을 때랑 중간이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하루 중에. 근데 야간에 일할 때는 이 폭이 굉장히 커집니다. 진폭이. 그리고 주간에 일할 때는 그 진폭이 좁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피부 온도가 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통 36도 심부 체온이 36도가 적정 온도인데 네. 그 온도가 계속 크게 왔다 갔다 하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게 몸에 좋지가 않잖아요. 인간은 보통 그런 동물이 아니라고 배우죠. 예, 그렇죠. 근데 야간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간에 일을 하는 사람보다 이 폭이 왔다 갔다 하는 폭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게 변온 동물이 된다. 약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건강에 매우 나쁜 신호일 거예요. 안 좋은 신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뭐 이제 교수님들이 뭐 이게 어떻게 해야 나쁘고 어떻게 해야 나쁘고 자세히 설명해 주셨겠지만 예, 그냥 얼른 들어봐도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예. 일단 그 주간 야간 노동은 인간적으로도 그렇거든요. 그 일반적인 사회생활과 커뮤니티 생활 일부를 포기하게 되고 예, 그걸 포기하는 것과 동시에 내 삶의 바이오리듬도 일부 포기를 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쿠팡이나 다른 업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더라도 낮에 자고 밤에 일하면 괜찮아 라고 할 정도가 되느냐. 근데 주간에 보고 야간 다 해보셨잖아요. 예, 그렇죠. 예. 야간은 어떤 게 더 나쁩니까? 야간은 이 야간을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네. 그게 일하는 시간이 조금 짧습니다. 이게 일하는 시간이 짧다. 쿠팡 택배 기사들 실태 조사를 했더니 네. 야간에 일하는 노동 시간이 평균적으로 한 9.7시간 정도. 그다음에 그 주간에 일하면 한 11시간이 좀 넘거든요. 그게 짧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함정이 뭐냐면 야간에 그 택배 기사 일을 원하시는 분들이 좋다고 하는 건 네. 주간에 비해서 좋다는 거예요. 이 직업 자체가 괜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간에 일해도 예. 짧다고 하는 게 거의 50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또 가산하면 거의 60시간 가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주일에 6일 일하는 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주 6일이 대부분?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짧아도 50시간 무조건 넘어가요. 55시간 무조건 넘어가요. 무조건 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설계를 할 때 주 6일을 했거든요. 그게 왜냐면 주 6일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똑같이 해보려고 주 6일을 하고 하루 쉬고 주간을 했는데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야간을 먼저 하고 주간을 그 다음에 했는데 네. 이 피로가 쌓인 게 쉽게 그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되게 문학적으로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자고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나는 움직여서는 안 돼라고 몸이 신호를 주는 그 순간 예, 그런 걸 경험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언제요? 주간 하실 때, 야간 하실 때? 이게 야간은 좀 다른 게 뭐냐면 네. 그 시간이 짧은 대신 훨씬 강도가 셉니다. 그래서 왜죠? 제가 그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냐면 네. 밤새워 단거리 경주를 하는 것 같았어요. 왜죠? 그러니까 그
이 쿠팡의 독특한 시스템이 뭐냐면 네. 마감 시간이랑 다회전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감 이게 시간. 다 마감이 그렇죠. 네. 그 야간에 할 때는 아침 7시, 주간에 할 때는 아침 8시에 신선식품을 마감을 해야 돼요. 네. 근데 다회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캠프에 가서 물건을 한 번에 싣고 한 번에 배송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3번을 다시 들어가서 싣고 2번을 다시 들어가서 싣고 이렇게 하거든요, 쿠팡은. 그러면 사실 우리의 예. 상식에 비해서 예. 하루에 3일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센터 갔다가 채워와서 풀어놓고 예. 다시 센터 가서 채워와서 풀어놓고 예. 다시 센터 가서 채워놓고 풀어놓는다. 맞습니다. 하루에 3일치 일을 10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가 그 처음에 허브에서 물건을 포장하고 올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거를 하루치 물건을 다 기다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로지스틱스에 맞지 않죠. 다음날 이길 배송하는데. 그렇죠. 아, 그래서 쿠팡을 시키면 예. 어떤 건 11시에 오고 예. 어떤 건 3시에 오고 어떤 건 7시에 온 거예요. 같은 집에 하루에 5개가 갈 수가 있어요. 5번을. 그리고 예. 한 번에 오지 않아요. 한 번에 오지 않죠. 이거 이때 왔다가 저거 덧때 왔다가. 예. 아, 그게 그러면 이제 그 소비자의 손끝과 업무량을 구분할 수 있게 됐어요. 소비자가 내가 오전 뭐 전날 정오에 했다. 그럼 밤 11시에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쿠팡은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밤 11시쯤에 내가 뭘 주문하려고 하면 59분 내로 주문하시면 새벽까지 배송해 드려요라고 해요. 그러면 59분 내로 주문한 건 2바퀴를 이미 돈 기사님이 막판에 또 막판 스포트를 내셔 가지고 또 받아와서 또 보내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3번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만 하면은 오히려 좀 천천히 할 수 있는데 3번을 들어가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그 다음에 또 분류하는 시간, 물건 적재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들 때문에 일하는 전체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에는 진짜 저는 가기 전까지 상상도 못했는데 네. 딱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걷질 않아요. 계속 뛰어요. 계속 뜁니다. 대부분의 야간에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그리고 제가 갔던 지역이 또 뭐 물론 지역 특성마다 다릅니다. 아파트가 많은 경우도 있고 뭐 네. 집원이라고 흔히 그쪽에서 부르는데 빌라나 다세대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 경우들을 다 경험해 보신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야간에 했을 때는 아파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도 한 20% 정도만 있었거든요. 그러면 계속 뛰는 거를 계단을 뛰어 오르내리는. 서울이었나요? 예, 서울이 송파구였습니다. 서울은 산투성이 뭐 송파는 꼭 그렇진 않습니다만 송파도 절반 정도는 예, 빌라가 아주 미로 같아요. 맞아요. 80년대 만들어진 지형이 그대로 적용돼 있는 곳. 예. 아, 그럼 그거는 봤다가 또 잘못된 주소하면 또 한 번 이제 초보는 예, 그렇죠.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초보는 그거를 한 번에 잘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택배 기사들, 쿠팡의 퀵플렉스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동선이에요. 맞아요. 이분들이 어느 맞아요.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거를 지도로 올리면서 커뮤니티에 이 동선 어떤지 고수님들이 봐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건 인벤에서 게임 리뷰할 때 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게 그 퀵플렉서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자유예요. 왜냐하면 내가 퀵플렉서를 하겠다고 결심한 순간 결정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날 정해지는 물량도 내가 쉴 수 있는 시간도 밥 먹을 시간도 쿠팡 그 택배 기사들이 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정할 수 있는 건 내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러니까 동선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짜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물건을 배송을 할 수 있을지 이거를 짜는 거예요. 기사님. 저는 그래서 이 물류 대기업 때문에 너무 큰 얘기인 것 같은데 이런 게 분노스러운 거예요. 쿠팡이츠랑 배민의 라이더님들이 예. 음식을 배달하잖아요. 이분들도 초보는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나와바리의 맵을 완벽하게 외우고 있어서 그쵸. 지금 내가 어떻게 이동해야 제 시간에 배송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욕을 안 먹고 배송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엄청 빨리 가야 되거든요. 예. 쪽 개수를 계속 늘려야 되니까 그러다가 사고가 나요. 그러다가 시끄러운 위험한 운전을 하게 되고 그러면 언론은 라이더만 혐오해요. 이런 방식이에요. 맞아요. 쿠팡의 UI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번 배송 어떠셨나요?라고 기사를 평가하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최종 책임을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지워요. 예. 그 방법을 경험하시고 오셨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옆으로 고개를 돌리시면 뭔가 사진이 나오는데, 네. 네, 이거 뭡니까? 이게 바로 그 쿠팡에서 사용하는 그 쿠팡 플렉스라는 앱입니다. 이게 쿠팡에서 배달하는 분들은 무조건 이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정말 잘 돼 있어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들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건 이거 짱이다. 진짜 잘 돼 있어요. 이 앱이 최고예요.
기사님, 그러니까 택배 기사님들이 절대 여기서 이게 뭐 렉이 걸리거나 아니면 사용하기 어렵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효율을 높여주는 도구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기사님들이 얼마나 일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기기입니다, 이게. 회사는 간절한 걸 잘하죠. 그렇죠. 얼른 봤을 때는 저 리니지 할 때 저 일랩들이 모여있는 사냥터 같이 생겼는데 예. 이 빡빡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각 집에 배송해야 되는 물품의 개수와 프레시백 회수해야 될 개수가 써 있는 거거든요. 지금 류서구 기자님 한 분에 그쵸. 제가 살아 계시네요. 정말 놀랬던 거는 예. 제가 갔던 지역에 건물이 한 440개 정도 있거든요. 이 중에서 네. 저 다 세봤는데 네. 이 중에서 쿠팡에 물건이 안 들어가는 건물이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한 4분의 1? 없습니다. 저희가 갔던 그 배송 지역의 모든 건물에 쿠팡에 물건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안 시키는 뭐 가구는 있어도 물건이 안 들어가는 건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한 기사님은 이 모든 건물의 공동 현관 비밀번호나 출입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심지어 뭐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 여기가 고장 났고 이 건물은 도어락이 고장 났고 이 건물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게 빠르고 이런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갔을 때 야간이라 깜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걸려서 넘어지고 그 공동연관문 넘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모르는 길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 대부분의 쿠팡 기사님들은 한 지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냥 꿰고 계세요. 그러면 제주 기사님이 돌아가실 때 그 상황이 그림처럼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계속 하시다가 운전 중에 잠드는 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게 진짜 미친 듯이 한 2시간 정도씩 해요. 2시간 정도 막 배송하다가 예. 물건 가지러 들어갈 때 네. 몸이 쫙 가라앉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있던 송파는 그 캠프랑 네. 배송지랑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10분 정도 거리였거든요. 그나마 좋은 조건이죠. 엄청 좋은 조건이었어요. 근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 이동 거리만 엄청 몇십 킬로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동할 때 한 30분만 넘어가도 센터가 적군요. 그렇죠. 센터가 적기 때문에 이게 이동 거리가 길어지는데 겨울에 미친 듯이 뛰다가 차에 앉아 계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네. 이게 당연히 잠이 오고 피로가 착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당연히 사고가 많이 나죠. 그리고 실제로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도 그런 경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내 따뜻한 집에서 찬바람이 잠깐 들어오는 1초 동안 문을 열고 물건을 받으니까 고객은 이 고통을 모르는데 그렇죠. 제가 예전에 강릉 어디에 그냥 놀러 호텔에 휴가를 냈을 때 호텔에 갔는데 거기 되게 높은 산골이었고 되게 예쁜 곳이었는데 혹시 궁금해서 여기도 로켓이 되나 봤더니 되게 많은 물건이 되는 거예요. 예.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는데. 그리고 어떤 날은 분명히 얼음 빙판길이라서 트럭이 못 올라올 걸 아는데 로켓 배송 써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지켜지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쿠팡의 목표가 그거예요. 전국의 모든 지역에 당일에 시킨 그 당일에 바로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목표거든요, 쿠팡에서. 예전에 제가 그런 기사 본 적 있거든요. 이거 오래 취재해 주셨을 테니까. 그 미국에서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예. 제일 많이 보이는 트럭이 아마존 프라임 나옵니다. 네. 예. 정말 전국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또 트럭이 엄청 크잖아요. 예. 저는 예전에 운전하다가 그 트럭이 사고나 쓰러진 걸 봤어요. 예. 그것 때문에 놀래가지고 기사들을 좀 찾아봤어요. 같은 물품을 그대로 싣고 다음 트럭이 바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네. 야, 어딜 가나 진짜 못된 건 똑같네. 물론 뭐 그 사람들이 산재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러면 쿠팡에도 저도 그런 상상이 드는 거예요. 쿠팡도 그런 머리 썼겠구나. 기사님들이 쓰러져도 쿠팡은 어떤 시스템이냐면 경쟁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모든 택배사들이 어떤 구조냐면 그 외부에 영업점을 두거든요. 네. 그 영업점이라는 게 배송 업무를 위탁해서 그 영업점에서 기사들이랑 계약을 맺어서 하는 구조인데 보통의 이제 다른 택배사들의 그 대리점이라고 부르는 영업점은 좀 한 대리점이 예를 들면 강남 전체를 다 담당하고 네. 그다음에 그 대리점 안에 뭐 노조도 있고 뭐 노사 협의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데 쿠팡은 권역을 정말 세부적으로 다 쪼개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데가 440개 건물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게 그냥 되게 그 반경 한 1km도 안 되는 작은 지역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타닥타닥 있으니까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지금은 쿠팡이 없앴다고 하지만 클렌징 제도라고 해서 10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 배송을 실제로 100개가 배정됐으면 100개를 다 했는지, 프레시백을 10개를 회수해야 되는데 10개를 다 했는지, 마감 시간 7시까지 못 지킨 게 몇 건이 되는지 이런 걸 실시간으로 평가해서 그걸 어기면 바로 그 라인을 클렌징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그 사이트에 올립니다. 이거 새로 떴으니까
들어오고 싶은 사람 들어와. 그럼 대리점들이 경쟁해서 바로 들어가죠. 그거를 대리점은 들어갈 대리점은 엄청 많아요. 클렌징은 그럴듯하고 불법 해고죠. 그렇죠. 그게 결국에는 쿠팡에서 직접적으로 해고는 하지 않지만 쿠팡이 그 영업정과의 계약을 해지하면 당연히 그 기사도 거기서 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우리는 처음에 몸을 소재로 얘기했으니까 이게 예. 얼마나 황당하냐고요. 꼭 유서호 기자님이 초보셨기 때문이 아니라 안 뛰면 안 된다. 선배들이랑 같이 다녔으니까 선배들이 가르쳐 주셨을 거 아니에요. 예. 안 뛰면 안 되는 새벽에 내내 뛰어야 되는 일을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런데도 못 지킬 퀘스트를 걸어놓고 그렇죠. 사람들을 해고하면 그건 당연히 100% 불법이잖아요. 그런 클렌징 제도가 있다. 예. 그러면 그 이제 스케치 어드리면서 좀 친해졌던 그 기사분들한테도 얘기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많이 들었죠. 예. 실제로 힘든 건 뭐냐? 제일 힘든 거. 네. 제일 힘든 거는 마감이에요. 마감 시간. 네. 우리가 그 피디님은 보통 택배 받을 때 어떻게 받으세요? 물려. 그러니까- 집 앞이죠. 그러니까 보통 예전에는 우리가 택배를 직접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초인종을 누르고 직접 전달해 주잖아요. 옛날에 원래. 그렇게 했죠. 예. 네. 근데 이게 바뀐 게 언제냐면 코로나 때 바뀌었어요. 그렇죠. 비대면으로 좀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쿠팡이 그 코로나 시기를 이용해서 엄청난 급성장을 해서 사실 그때 그 한 3위권에도 못 들었는데 작년에 CJ를 제끼면서 1등이 됐습니다. 맞아요. 근데 판데믹이 그게 키운 회사입니다. 저는 사실 쿠팡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그 비대면의 어떤 효율성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다른 택배 회사들도 신선식품이 있어요. 그러면 네. 오늘 뭐 저녁까지 갖다 줘야 되는데 늦을 것 같으면 도로 사정이 막힐 수 있잖아요. 눈이 오거나. 그러면 고객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거 오늘 9시까지 좀 어렵고 11시까지 갈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라고 했을 때 편 들어주고 싶지 않지만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는 그거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만났던 인터뷰했던 분 중에 쿠팡에서 6년을 일하다가 작년에 한진으로 이직하신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이 제일 좋았던 게 그거예요. 네. 마감 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게 결국에는 꼭 무조건 뭐 내일 갖다 줘도 돼 이런 게 아니라 고객한테 양해를 구했을 때 대부분의 고객들은 그러세요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9할 9푼의 고객들이 다 그럴 거거든요. 이렇게 그 언제 오는지 타임라인 보고 있으면 예. 영업소에 머물러 있어요. 7시에. 그리고 안 와. 음, 오면 미안해요. 음, 안 오면 내일 오겠네. 하고 만다고요. 예. 근데 쿠팡은 안 그렇죠. 근데 쿠팡은 그 대화 자체를 차단해 놨어요. 그 고객과 택배 기사가 서로 직통으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막 이야기하고 싶은 불만이나 모든 그런 것 클레임은 다 고객센터로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 소통을 못 하니까 서로의 사정을 봐줄 수 없죠. 봐줄 수 없죠. 그냥 무조건 그 배송 시스템 앱상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송 요청 사항이 이런 게 있으면 그리고 뭐 배송 요청 사항에 만나서 주세요라고 간혹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대부분의 기사님들이 그냥 놓고 사진 찍고 갑니다.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시간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더 체력전이 되는 게 그러면 더 빨라질 것 같지만 그건 회사 입장이고 예. 실제로 내가 허벅지를 쓰는 게 덜 쓰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던져놓고 간다고 해서 예. 차라리 그 인사하는 시간에 오히려 좀 더 쉬는 거겠네. 그러니까 이게 쿠팡에서는 제가 쿠팡 쪽에도 물어보니까 이런 그 고객과의 만남을 못 하도록 하는 이유가 그 뭐 진상 고객으로부터 보호하고 배송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진상은 본사잖아요. 그쵸. 그게 진상이 본사인 게 그 말에 생략된 게 뭐냐면 그 시간을 아끼는 그만큼 쉴 수 있거나 배송을 더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배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아낀 시간만큼. 네. 그러니까 그게 참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쿠팡 자체가 진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휴식을 이 정도로 빼앗고 다른 삶의 여유를 즐길 권한을 이 정도로 빼앗으면 저는 ILO가 노예노동이라고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밖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요? 아니 그러면 그 택배 기사가 적게 일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기들이 선택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왜 뭐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하는데 그게 이 구조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워버린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그거를 0 아니면 100이에요. 뭐 아니면 도예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물량을 줄여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쿠팡이 제시하는 100을 채우지 못하면 나는 일자리를 잃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안 채울 수 있겠습니까? 때로 그런 말씀하세요. 자발적으로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그럼 야구 선수만큼 주든가 돈을. 네. 살 빠지셨죠. 저 체중 재보셨어요? 체중이 3kg 빠졌습니다. 딱. 보름 만에. 예. 보통 그러면 건강검진 비싼 거 받으러 갑니다. 직장인들은. 예. 아니 왜 이래 깜짝 놀라면서 3kg 그쵸. 빠지셨다. 그렇죠. 예.
그럼 그게 이제 제가 뭐 많은 기사에서 흔히 얘기하는 일단 지방을 태우고 나트륨으로 열량을 보충한 걸 태우고 그두저도 안 되면 근육을 파괴시킨다. 근데 그게 왜 빠졌는지 생각해 보면 네. 밥을 잘 못 먹거든요. 맞다. 밥을 먹지도 못해요. 네,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뭘 먹냐면 제가 같이 일한 분은 그 야간에 밤새 일하시면서 바나나 3개를 딱 드세요. 1년에 바나나 1000개 정도 드신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바나나를 먹는 게 바나나가 먹기 쉽고 열량이 그나마 과일 중에 높아가지고 그 배송을 한 2시간 하고 중간에 3번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들어가는 시간에 먹는 거예요, 바나나를. 그러니까 그 차 타고 이동할 때 저도 뭐 과일이나 빵이나 이런 걸 좀 먹었죠. 근데 끝나고 나서 아침 7시에 집에 오면 또 그때 이제 보통 야간에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드시는데 저는 그때 또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뭐 원래부터 했던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밥을 잘 못 먹었어요. 고열량이기도 하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도저도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이 없을 때 근육을 파괴하는 걸 막아주는단 말이에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게. 예. 그럼 그냥 살려고 먹은 거 아니에요. 살려고 먹는 거죠. 근데 오늘 아침에 나온 한겨레 단독에 의하면 김범석 씨는 그 사람 열심히 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식이니까 저도 열심히 한 게 아니라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니까 말이에요. 아니 재래 로지스틱스와 마트 대기업들을 견제할 필요도 있었고 팬데믹 때 배송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도 있었고 예. 다 맞는데 이 정도까지 부도덕하게 기업이 커버리면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그것도 예. 아까 전 코너에서도 지금 시기가 이제 쿠팡의 철퇴를 내려야 될 중요한 시기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저는 이 소비자 쿠팡을 이용하는 소비자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쿠팡의 중요한 성장 방식 중에 하나가 네. 원래 좋은 조건으로 호객을 한 다음에 하나씩 조건을 깎아 나가는 게 있거든요. 네. 이 택배 기사들도 처음 쿠팡이 택배했을 때 다른 택배사들이 다 부러워했대요. 왜냐하면 다른 택배사에서 엄청 문제가 됐던 뭐 분류 노동, 그러니까 차에 물건을 싣기 전에 기사님들한테 분류를 전가하는 뭐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쿠팡에서 안 했고 맞아요. 직고용도 했었고 맞아요. 막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일자리. 그래서 제가 오늘 나간 기사의 첫 문장이 쿠팡은 좋은 일자리였다였는데 맞아요. 그걸 하나씩 다 깎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악조건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이미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쿠팡은 물량이 늘고 있고 다른 데는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어쨌든 계속 일을 하려면 쿠팡에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데 이게 택배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쿠팡의 다른 분야에서도 반복되고 있어요. 뭐냐면 판매자들한테 그 그렇죠. 부담을 전가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쿠팡 와우 멤버십은 반품이 무료입니다. 네. 근데 그 무료를 쿠팡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판매자한테 부담하게 해요. 그러면 갑자기 5,000원짜리를 팔고 6,000원을 내게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근데 제가 만난 쿠팡을 이용하는 판매자들이나 택배 기사님들이 하는 말이 쿠팡은 소비자들한테 진짜 좋은 기업이다. 근데 과연 쿠팡이 모든 시장을 장악한 다음에도 소비자를 위한 기업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게 지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소비자분들도 알아야 될 게 지금은 내가 정말 편리하고 모든 걸 다 쿠팡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거기에 종속돼 버리면 나중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올 수도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게 지금인 것 같아요. 예. 네. 배송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의 쓰이는 비용을 줄이고 그분들을 더 일하게 해서 돌아가실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 정도로 비용을 합리화시켜서 순수익을 최대화했으면 예. 그 최대화된 순수익에는 보안 점검 비용도 들어있었기 때문에 소비자도 같이 당한 상황이 지금이잖아요. 저도 그래서 정말이지 영업정지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예. 한겨레가 진짜 큰일을 해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국에 들어서는. 예. 네. 감사합니다. 류서구 기자 수고하셨고 아마 네. 그 내년 초쯤에 류서구 기자가 다루신 무슨 이야기를 저희가 전달을 또 해드릴까요? 류서구 기자가 나오진 않으시겠지만. 제가 일단은 쿠팡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쿠팡 취재를 좀 계속하고 있어서 네. 예, 쿠팡 관련해서 한번 또 좀 네, 다른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들고 도움 많이 받겠습니다. 예,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겨레 데스크에 말 좀 잘해주십시오. 제가 재래 언론이라는 말을 개발했다는 소문은 내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 좀 웃겨. 업계 사람들만 알아. 구독자들 아무도 모르고 한겨레 21 류서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